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성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할 이슈에 대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이것만은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품목인지 지금부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연방은행에서 공개한 가계 소비조사 결과가 좀 나타났는데요. 근데 소비자들의 작년 12월 달에 소비 지출 증가율의 증가값이 전년 대비해서 7.7%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물론 2021년 12월 달에 5.1% 그리고 2019년 12월 달에 2.5% 대비해서는 높습니다. 하지만은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9%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었어요. 이런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한 그런 소비가 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전 소득 계층이라든지 사회 계층에 걸쳐서 소비 둔화가 진행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최소 하나의 고가 물건, 빅 퍼체스를 했던 그런 12월 달의 움직임에 대해서 응답을 좀 집계를 했더니 56.4%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년에 58.1% 대비해서 고가의 물건을 사는 그런 수요가 부진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차량 구매 비율이 9.2%에 그치면서 지난 2020년 8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과연 내가 고가 물건을 좀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좀 엇갈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을 좀 구매를 하겠다라는 응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뭐 가구라든지 집수리 관련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휴가 또 집, 차 같은 또 고가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인 소비는 줄어도 앞으로 전자제품을 사겠다라는 응답이 좀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PC 등의 IT 기기의 수요 반등 시점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표현은 배드라고 여전히 좀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내내 IT 기기, 저희가 IT 세트라고 흔히들 좀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좀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IDC의 좀 수치를 인용을 하자면은 작년에 글로벌 PC 출하량이 2.9억여 대에 그쳤어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16.5%나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4분기에는 무려 28%나 감소를 하면서 한 1990년대쯤에 이 기관이 수치를 집계한 이래의 최대의 감소폭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츠너라든지 다른 기관의 조사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재고가 많이 좀 쌓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좀 떨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도 많이 좀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관련 기업들의 마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서베이 결과에서도 봤듯이 수요가 전자제품에 대해서 좀 살아날 것인지, 그러면서 시장 역시도 조기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은 올해도 힘들 것이다라는 게 좀 중론이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가트너에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팬데믹 때 구매했던 PC가 아직까지도 신형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이후에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또 소비 위축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기업들도 PC라든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기업용 PC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 둔화에 결국 수요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도 회복을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가트너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는 좀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1분기에 맥북 출하량 지표를 집계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상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전년 말에 이제 성수기를 거치고 연초에는 좀 비수기를 맞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감소폭이 QOQ 기준으로 한 10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애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직면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팽배한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애플 PC의 출하량은 2.5%의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내에서 좀 군계일하게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은 올해는 시장 전반이 좀 악화가 되면서 애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말에 좀 대박의 지표가 나왔다. 그러면서 로블록스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의 주가가 이날 장중 한때는 뭐 한 13%까지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실적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뭐 게임 업체에 대해서 실적을 좀 얘기를 할 때 부킹스라는 지표를 많이 씁니다. 총 수입 아니면 뭐 예약 지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지출을 한 그 총 수입을 얘기를 합니다. 이 업체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지표인데 이 지표가 12월 달에 4.3에서 4.39억 달러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17에서 20%의 고성장을 보였을 것으로 이번에 좀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간 활성 이용자 DAU 지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지표도 전년 대비해서 18%나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인당 평균 매출 같은 경우에도 7달러 내외로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은 과거에 11월 지표를 발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한 달 전쯤이 되겠죠. 그때 로블록스의 주가가 무려 15.7%나 급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뭐 성장도 둔화가 됐었고 또 매출 증가세도 둔화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좀 자아냈었는데요. 반면에 이날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같은 격한 안도 반응을 견인할 만한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의 상승분을 이제 합산을 하면요. 로블록스의 주가도 올해 한 30% 정도 반등을 하면서 연초 스타트를 산뜻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블록스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1년 전 대비해서는 여전히 주가가 좀 반토막 나 있습니다. 본격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인지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쏘라고 저는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실적이 앞으로도 또 개선될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은 이 같은 지표 하나로 완벽히 좀 반전을 얘기하기는 또 이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11월 로블록스의 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강달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강달러의 피해를 좀 많이 받았던 바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12월 지표의 고무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은 이런 강달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입증했다는 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경영진 같은 경우에도 이번 12월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정통화 기준은 부킹스 지표가 20에서 22%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더 좋은 성장이 나왔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고 달러가 좀 약세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 2월 이렇게 실적이 향후로 계속 개선될 모멘텀은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쏘쏘 그러니까 경계론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드린 이유 바로 11월 실적 이후에 비관론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지표 하나로 과연 이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는 좀 의문부호가 달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BTIG라든지 스티페 같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로블록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울프 리서치 같은 기관에서는 앞서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포먼스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자신감과는 다른 성장 노선에 이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2025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한 12% 정도 이 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 기업 입장에서 12%의 성장률 굉장히 좀 부진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저희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월별 지표 발표는 올해 3월까지만 이어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상장 후에 이제 8분기 동안 우리가 월별 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계절성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제공을 했다. 우리가 투명성을 제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납득이 가는 그런 논리지만은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발표하던 지표를 발표를 안 하게 된다면 또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대비를 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